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 또 이벤트 스케줄을 점검해 보면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내일은 또 중국의 3월 수출 지표가 나오고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박연채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닝 시즌은 개막했습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처럼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우려를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안도적인 분위기는 좀 가시화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또 3월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이제 또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의사록에 대한 시장 영향력?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력은 좀 생각보다는 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보게 되면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취임해서 FOMC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고의든 실수든 간에 어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랄까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따라서 FOMC 회의록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크나큰 충격을 줄 만한 아마 사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했지만 페드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프를 좀 1번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미국 임금 상승률 그래프를 보시게 되는데요. 지난 2010년서부터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추세선에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없이? 네.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도 보이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고 그 밑바탕에 있는 거는 임금 상승률인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국 연준도 시장 친화적인 흐름을 요즘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저런 고용 동향, 그다음에 임금 동향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을 네. 거치게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는 것도 엎어가지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도 어제 증시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금융주가 올랐는데요. 우리도 증권회사의 NCR 얘기가 지금 뉴스에도 나왔죠. 규제를 완화하고. 예. 해외에서는 사실 상업은행과의 투자은행에 대한 그 구분을 오히려 원천적인 상업은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볼코르를 하는 것도 나오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아마 부양책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현 경기 판단이나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극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어 보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중국의 베이징과 텐진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림자 금융,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수도인 베이징하고 허베이성 텐진시를 수도권으로 통합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해당 지역 부동산이 시장에서 아마 투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이 굉장히 좀 걱정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있고요. 지난 20년에서 30년간 중국 정부의 넘버원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책 목표가 약간 좀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경제 성장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간에는 금융개혁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좀 실릴 가능성이 크고 부양책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은 사실 뭔가를 액션을 하면은 또 거대하게 이렇게 좀 관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내실을 다진다라는 걸 좀 세우고 그다음에 부양에 대한 거는 또 명분이 생기면은 또 그만큼 쭉 해나가겠죠. 자, 일단은 해외 쪽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빅2를 좀 봤고요.
이제 국내 내부의 수급을 들여다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특이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본으로 갔던 자금이 환류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선진 시장으로 갔던 시장 자금이 이 이머징으로 또 환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좀 개선되고 있지만 편식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IT, 자동차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 민감주 전반에 대한 매수를 확산시키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세 번째 그래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머징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입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까지 한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그러니까 유출만 있었는데 4월 달 들어서 3월 말서부터 펀드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신흥국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세라기보다는 일부 신흥시장에 대한 과매도 국면에서 일어난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자금 유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하고 자동차 쪽으로만 매수가 몰리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1,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IT와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치 성장주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전망하고요. 투자 아이디어를 또 마무리 또 부탁드려야 되는데 살에 걸렸습니다, 제가. 아이. 네, 죄송합니다. 네, 출연자분 모셔놓고 자, 시장 전망하고 투자 아이디어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는 2, 4분기 초반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박스권이라고 보게 되는 건 아직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고요. 실적도 아직 과시화되지 않은 면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반등세가 2, 4분기 말서부터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1을 중심으로 금융 완화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좀 좋게 볼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 힌트는 이제 어디에 제가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중심은 소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내구재 소비일 거고 내구재 소비라는 것은 결국 IT와 자동차를 뜻하는 것이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경기가 반등한다면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위주로 소비 중심으로 경기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혁신주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바이오,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전기차.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의 한번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1년 내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혁신 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쭉 논리적으로 한번 열거해서 시장 키워드와 그다음에 마켓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박연채 센터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